자, 바닥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천장 부분은 잠깐 볼게요. 천장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보는 방법이 아까 이제 단면에서 한번 보면요. 평면은 주로 이제 요 한 특정 레벨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거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천장 부분은 특정 레벨에서 위로 이제 바라보는 거니까 1층 천장 평면을 작업할 경우에는 여기 천장 평면도가 있는데 그 중에 1층 천장을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2층 측면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이제 허공을 보는 거니까요. 그 부분 이제 주의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건축에 보시면은 여기 천장 요소가 있고요. 천장을 클릭하시면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뜨는데, 자동 천장 그리기냐, 그냥 천장 스케치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형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요 정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동 천장 그리기는 벽이라든가 그런 게 구획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여기는 하려니까 안 되는데, 요 화장실 쪽에 딱 들어가니까 여긴 자동으로 잡히죠. 그럼 자동으로 잡히면 이제 하면 제일 좋죠. 요걸로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부 레벨이 있고 레벨부터 얼마 떨어진다. 그 천장은 바닥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거를 작업할 때 이제 구조 레벨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뒀으니까 그 마감 두께에 대한 부분을 또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 천정고가 뭐 예를 들어서 2200이다 하면은 마감을 아까 120을 줬으니까 2320이 되겠죠. 맞죠? 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안 그려지는 부분들은 천장 스케치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벽을 안 그려서 그렇구나. 여기 얘도 아까 이제 바닥 마감 그리듯이 실별로 이제 천장을 만드시면 돼요. 여기 이제 있다고 보시고요. 여러 개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똑같은 형태라고 하시면요. 근데 여기도 아까 바닥 마감에서 표현했듯이 패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좀 다르게 주고 싶다, 종류를 좀 다르게 주고 싶다 하실 때는 객체를 아예 다르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로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3D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천장하고 바닥 했고요. 난간 부분인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천정도 이제 들어가서 유형 편집 쪽에 딱 보시면은 얘도 똑같이 복합 객체처럼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체가 있고 마감체가 있죠. 그래서 얘도 재료는 내가 원하는 걸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께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단지 이제 아쉬운 건 이제 안에 이제 앵커나 엠바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다 보니까 그냥 전체 큰 볼륨으로 보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공해서 하시면 돼요. 아니구나. 그럼 이제 도면 표현으로 하시면 돼요. 2D 표현에서. 그거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한번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난간 부분 보여드릴게요. 난간은 이제 보통 창 앞에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녹색 선 있잖아요. 녹색 선 부분이 이제 난간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난간은 이 건축 요소에 쭉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부분 중에 난간. 근데 보통 이제 경로 스케치로 하겠죠. 하고 나면 여기 이제 유형 중에 패밀리들이 쭉 있죠. 이 중에 이제 있는 거 갖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제공해 주시는 그 교재에서 같이 제공되어 있는 패밀리가 있거든요. 그걸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시작점하고 끝점 잡아주시면 돼요. 선 형태로. 단지 이게 끊어져서도 안 되고요. 그냥 이제 하나에 연결된 선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놓고 확인을 눌러 보시고 3D를 보시면은 저쪽에 있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근데 얘를 클릭해서 더 상세하게 보면요, 얘도 똑같이
레벨, 하부 레벨에 이제 구속이 돼 있고요. 그러면 내가 그 베이스 간격을 얼마나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창호에 따라서 이제 요 턱 위치라든가 이제 그 시작하는 것들은 도면에 보고서 위치를 조정하시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300 올라왔다. 300 올려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얘는 옵셋이네요. 보이시나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고 돼 있죠? 얘를 또 하나 더 있는 게, 요 난간을 클릭해서 보시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클릭해서 보면 여기 뭐 하나 떴죠. 여기 화살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건데, 얘는 이제 티가 잘 안 나네요. 저걸로 하면 되겠구나. 자, 요 뒷판에 100을 하면 옵셋된 상태인데, 잘 안 잡히네. 저걸로 안 되는구나. 자,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이제 유형 특성에서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요 난간 1, 2, 3, 4가 되어 있는데, 이 수평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는 난간 동자라고 했고, 그 수직으로 서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는데, 수직에 대한 부분하고 요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은 되게 복잡해지긴 하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난간이 개수를 컨트롤하는 것 정도는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3D로 보고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5개가 있는데, 왜 5개지? 다른 게 들어있나? 한글에 이렇게 난간이 밑에 있으니까. 자, 여기다 내가 간격을 조절해 볼게요. 600, 500 확인 하면 위에 딸려가죠. 그리고 내가 더 삽입해서 5번이라고 해놓고 3.5로 할까? 하고 얘를 200 위로, 이 위치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난간 형태를 어떤 걸 갖다가 쓸 거냐라는 거를 보게 되는데, 다 기존에는 이제 왜 동그라미인데 하나 이제 직사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큰 걸로 확인하면은 오기자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도 있어요. 여기서 내가 200 확인. 뒤로 갔네요. 자, 보시면 여기 클릭했을 때 요거 뜨잖아요. 이게 평면에서도 똑같이 뜨는 건데, 얘를 클릭하면 이제 방향이 앞뒤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요런 정도 이제 문에서도 있잖아요. 문에 있는 것처럼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얘를 스케치 경로 편집을 해서 선이 이제 내가 만약에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끊고 싶은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사람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아니면 한 번에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끊고 확인을 누르려면 에러가 떠요. 안 된다고. 이거 난간은 일단 연속된 선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뜨다 보니까 얘는 좀 귀찮지만, 별도로 갔다. 예, 귀찮지만 따로따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방법은 뭐 그냥 새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뭐 원하면 이제 카피를 하셔서 그리셔야 되고요. 다중으로 해서 그리시던가. 이 난간이 은근 딱 원하는 게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그게 있던데, 이게 제 기억이 맞으면은, 잠깐만요. 벌써 봐. 난간이 아닌가? 딴 건가? 전조 팀장님하고도 이걸 어떻게든 그 디폴트 난간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버리다가 너무 안 된다고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난간도, 이게 환경이 주어진 게 그 이상 컨트롤 못하는 그게 생기더라고 그 지점이. 일단 다들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기회 있을 때, 요 특성창을 한 번씩 쫙 보시면요, 재밌어요. 특히나 난간은요, 요 두 가지 있잖아요. 두 가지 해보면요, 재밌어요, 기능들이. 얘가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얘 프로파일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파일을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쁜,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감 부분이 문제잖아요. 이게 예. 그 계단에 들어갈 때 이거 쓰기 힘들죠. 계단 쓸 때 좀 불편한데, 새로 나온 이게 2013, 저도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 2013에서 이 난간 그리는 기능들이 조금 좋아졌어요. 이렇게 마무리 한다든가, 계단하고 난간 쪽이 조금 좋아졌어요. 장애자용 이렇게 네. 튀어나오는 것도 조절할 수 있고, 네. 핸들 상부 같은 경우도 그 라운드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간 있을 때 패밀리 같은 거 건드고 싶으실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패밀리 쪽은 완벽하게 새롭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있는 기능 안에서 해보는 것들도 또 재미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저 난간이 결국은 패밀리에서 이게 수압 기능으로 이게 프로파일을 연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면 이 연장이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단일 체계에서만 그게 만약에 저기 이제 혼합 수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난간 객선화 이런 형태도 거. 변형을 해서 이 상부랑 하부랑 다 다른 난간을 일부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합 수입에서 그 결국 수압의 연장. 그러니까 요 기능 위의 것을 구현할 때는 그냥 만드셔야 돼요. 그냥 만드세요. 근데 이거- 되고 모델 파일로 네, 이거 네. 그냥 이거 연구 아니니 그냥 패밀리 모델 파일. 저 난간을 건물 내에 엄청나게 많이 쓴다. 뭐 공항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만들어 보는데 그거 아니야. 뭐 몇 개 타입이면 그냥 그거 고심하는 시간에 그냥 모델을 만드는. 여기는 없는데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만들어서 쓰는 난간이 간단한 게 있어요. 근데 얘를 디테일하게 갈 거냐 아니면 이제 타입으로 갈 거냐 그렇게 보면은 타입으로 형태적인 타입으로 가고 상세에 대한 거는 그 난간 만드는 업체에다가 샵을 받아서 그걸 참고용으로 이제 껴서 쓰는 거죠.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난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넣을 수 있게 하는 좋은데 쓰는 건 있는 건 많은데 우리랑 현실적으로 맞는 네. 게 없어서 항상 내부에서 문제는 한국 형편이 없어서. 엄청 많이 제공해 주는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드냐예요. 사실은 저한테 돈 주고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게 아직 그 쉽지는 업체들이 않아요. 그만큼 확산이 되면 제조사에서 네. 이게 좀 만들어서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 사이트 중에 보면 이런 거 많죠. 패밀리를 제조단에서 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가구들 많아요, 가구. 가구들은 그렇고 있고요. 건축 요소들도 지금 하나씩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회사마다 다른. 가구는 걔는 사실 놔주면 좋은 게 사실 그 걔네 스펙을 박아주면 괜히 좋은 거고. 걔네 거 사니까. 그걸 그냥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거기 걸 가져다 쓰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결국 안 맞아. 맞아서. 단위도 확인해야죠. 텍스트도 다 고쳐야 되죠. 거기 보니까 디테일 정도 따라서 또 모델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용량별로. 딱. 근데 제가 바라는 방법의 패밀리 방식은 아니에요. 네. 다들 달라. 다 달라. 개인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무거워요. 네. 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